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새벽 시간이 빨리 가긴 빨리 가요. 낮에, 한낮 시간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항상 영상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루려고 이런저런 내용을 보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빨리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1.523으로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기 하기에는 좀 모호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자, 외줄타기 장세가 아직까지도 있다. 근데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고. 자, 쿠팡이 이제 어저께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63.5달러의 거래가 시작됐고 공모가보다 81%가 급등했다. 지금가가 아마 50달러 중반 초반대 여기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장이 되면 일단 펌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벤트성이 끝나면 조정 장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쿠팡하고 엮여서 다날이라는 어떤 그런 거랑 그리고 페이코인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벤트성이 되게 짙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는 되게 조심조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걸 또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전체적인 금융시장, 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도 시총 상위만 빼고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긴 했어요.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코인들도 시총 중이나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네,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으면서 어떻게 반전이 될지. 근데 이번 주는 되게 긍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뭐라고 결론 지을지 금리에 관해서 또한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지에 관해서 뭐 대충은 22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IPO가 아마도 쿠팡이 2021년 첫 번째 역대급이었다면 이게 아마 올해는 가장 큰 IPO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트파이낸셜 IPO가 드러나는 시점이 주식시장도 아마 거대한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상에 나와 있는 뉴스는 되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아마 어느 시점이 가면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뉴스가 나오면서 훈풍이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려 있는 거대 자금들이 엔드파이낸셜이 되게 많다.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EIP 1559에 대한 해시파워 힘에 쇼를 계획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51시간 동안 그 시위를 할 거래요. 4월 1일 날부터. 그래서 뭐 이더리움 채굴 수익이 줄어드는 거에 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나 본데 어쨌건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요. 포우에서 포스로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몰려가는 코인이 있어요. 몰려갈 확률이 높은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 수익률 면에서 그러면 그 코인들이 시세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한 가지 코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기 갖다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 몇 개가 되거든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코인을 전체적을 다 그러니까 채굴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 그리고 증권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명확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새로운 증권거래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젠슬러라는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거의 결정됐는데 오피셜하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코앞까지 왔다. 명확성을 제공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헤스터 피레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상원 앞에서 청문회를 가졌고 게리 젠슬러라는 새로운 의장을 곧 만날 것입니다. 예, 곧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증권이냐, 코인들에 관해서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도 이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것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증권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이걸 증권이라고 얘기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XRP 같다. 그거 갖다 자꾸 자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루는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오늘은 30원 올랐다. 내일은 뭐 50원 까졌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명확성이 없잖아요, 명확성이. 그러니까 확실히 게리 젠슬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물론 뭐 언젠가는 이 지금 뭐 쇼가 끝나긴 하겠지만 예.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로서 금의 지위는 다소 과장됐다.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 최대 해치펀드인 블랙록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블랙록에서 이미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본인들이 매집할 만큼 끝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인 견해로 이런 얘기를 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금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가상자산이 어떤 비트코인 같은 게 그냥 금의 해지 수단, 금 대신한 어떤 그런 수단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하나의 통화로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거는 달러의 위기뿐만 아니라 유로나 위에나나 전 세계 뭐 통화 바스켓에 있는 모든 코인,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통화들이 다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행 상하이 백화점에서 디지털 위안 시범.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치고 나가서 이러고 있고, 자,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2022년 디지털 루블 시험 시작. 자,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뉴스를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기가 좀 지금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니까. 통화 바스켓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아마도 엄청난 파급력이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근간 되게 100년이 넘는 거의 뭐 100년 가까운 시간을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잖아요. 달러라는 어떤 그 기축통화가. 근데 그걸 일수간간에 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합니다. 이러면 지금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 가치가, 명목화폐가. 예.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GDP 그로스 2021년 인디아 12.6%,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중국이 7.8%, 미국이 6.5%. 이게 2021년에 일시적일까요? 이게 앞으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GDP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코인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30년이 돼서 설상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GDP, GNP 윗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그러면 뭐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극체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다극체제. 지금 현재는 일권체제요. 1.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근데 다극체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개의 나라가 같이 뭉쳐서 신탁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의가 어느 선부터는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극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위주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뭐 인디아나 중국이나 미국 그래서 G7에 있는 몇 개 국가 그리고 뭐 한국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포함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극체제로 재편되기 시작을 할 거다. 이 의미를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뭐 지금 57,469달러 어저께는 좀 불안불안한 장세였잖아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도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장세가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간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아주 진한 녹색 컬러라면 폭락 장세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토큰포스트의 이제 뉴스를 보시면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코로나 대응 채권 매입을
속도를 높인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2에서 이번에 결론 지어서 이제 금리 동결한 거랑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비슷하게 아마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시장에 아마 파급력이 미치는 거는 주식 시장을 크게 급등을 못 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조정 장세를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요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스를. 22 기준금리 동결. 네. 여기서 더 많이 금리를 내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FED도 금리를 기관 투자가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이번 주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파격적인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발언을 안 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선에서는 그거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세기 리플 주장은 억지다. XRP는 확실한 증권이다. 2주 전인가? 2주 전인가만 해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는 증권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뉴스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리플 주장은 억지. 그러니까 규제의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네 떨어지네 이걸 갖다 논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리플 코인을 200원에서 300원대 사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이 연극이 끝나면 세력들이 알아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인이 올라가면 또 800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애매모호할 때는 또 사람들이 사지 않아. 네, 되게 희한하죠. 근데 급등을 하면 또 사서 막 이렇게 립을 해요. 립을 하고 리플 최고다 막 이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300원 까져서 500원대 400원대까지 떨어지면 이제 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진 말자라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 계좌 9월까지 사용 가능. 이건 사실 되게 안 좋은 뉴스거든요. 알고 보면. 전 이게 3월 달에 빨리 정리되기를 바랬는데 법 자체가 3월 25일 시행되는 특근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하나여 9월 24일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 근데 이게 이런 게 빨리 제도화돼야 이상한 거래소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저한테 댓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4대 거래소 있죠.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 고팍스까지 이 5대 거래소. 외에는 저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제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보이저 거래소. 요 정도? 비트렉스, 요 정도? 비트렉스, 요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UBAI 보시면은 비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지금도 이제 펼쳐지고, UBAI, 그러니까 알트코인 인덱스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도 0.06인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가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이제 상승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시총 중하위에 있는 코인들 말고도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주말 장세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선 트윗을 보고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트렌드, 코인 개별적인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큰 관점에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아마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